안녕하세요. 30년 가까이 환자들을 만나온 안과의사 이명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하고 뻑뻑하고 쉽게 피로하다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경험한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눈 피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눈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피곤한 진짜 이유와 어떻게 하면 증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눈이 쉽게 피곤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눈 건강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눈물막의 불안정성과 눈의 조절 능력 저하에 있습니다. 눈 표면은 얇은 눈물막으로 덮여 있어 눈을 보호하고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눈물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눈물의 질 또한 떨어집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눈 깜빡이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눈물막이 금세 증발하면서 눈이 건조해지고 눈의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눈이 뻑뻑하고 충혈되며 심지어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눈 피로가 얼마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경험했습니다. 제 환자 중에 62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에 주식 공부에 몰두하시느라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모니터만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이 조금 뻑뻑하다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눈이 침침해지고 초점이 잘 맞지 않으면서 두통까지 오더랍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심각한 안구 건조증과 눈의 조절 근육이 과로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분께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린 것이 바로 20-20-20 법칙이었습니다.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이상 떨어진 먼 곳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눈의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고 두통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잠깐의 휴식이 눈의 조절 근육을 이완시키고 눈물막을 재정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58세 여성분이셨는데 손주 사진 찍고 소셜미디어를 보느라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이 늘 충혈되어 있고 저녁만 되면 이유 없이 눈물이 줄줄 흐른다고 하셨죠. 많은 분들이 눈물이 흐르면 눈물이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분은 오히려 눈 표면이 심하게 건조해지면서 자극을 받아 반사적으로 눈물이 과다 분비되는 반사적 눈물 흘림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인공 눈물을 꾸준히 사용하고 무엇보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저의 조언을 받아들여 손주와 놀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대신 함께 공원에 나가 산책하는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그 결과 눈물의 과다 분비가 멈추고 충혈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눈의 피로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니 자연스럽게 증상이 호전된 것이죠. 눈 피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심각한 눈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눈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눈 건강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주변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화면을 볼 때는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게 주변 조명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난방기나 에어컨 바람이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의식적인 눈 깜빡임도 도움이 됩니다. 집중하다 보면 눈 깜빡이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의식적으로 자주, 그리고 완전히 깜빡여 눈물막을 눈 표면에 고르게 퍼뜨려 주세요.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물 또한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보다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오메가3는 눈의 염증을 줄여주고 눈물 분비를 돕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건조증 완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과 호두, 잣 등의 견과류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와 블루베리, 아보카도, 오렌지 같은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음식들은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망막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식단 변화를 통해 안구 건조증을 극복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 환자분 중에서 65세 여성 환자분은 심한 안구 건조증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인공 눈물을 넣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분께 단순히 인공 눈물 사용을 넘어 식단 조절을 권해드렸습니다. 인공 눈물은 눈에 수분을 공급하여 건조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에는 시금치 달걀 프라이, 점심에는 블루베리 한 줌, 저녁에는 생선 요리를 꾸준히 드시도록 했죠. 몇 달 후, 이분은 눈이 훨씬 촉촉해졌고 예전처럼 심하게 눈이 마르지 않아 인공 눈물 사용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음식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관리법을 종합적으로 실천해 눈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특별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60대 중반 남성분이셨는데 은퇴 후 독서와 유튜브 시청으로 눈이 너무 침침하고 밤에는 눈앞에 뿌연막이 낀 것 같아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독서할 때 조명을 충분히 밝게 하고 30분마다 반드시 책을 덮고 눈을 쉬게 했습니다. 둘째, 매일 아침 가벼운 눈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눈을 상하좌우로 천천히 굴리고 창밖 먼 곳과 손가락 끝을 번갈아 보는 조절 훈련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눈에 좋은 식단으로 바꾸셨습니다. 넷째, 하루 3회 이상 인공 눈물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2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이분의 눈 건강은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눈의 뻑뻑함이 사라지고 책도 1시간 이상 거뜬히 읽을 수 있게 되셨죠. 무엇보다 밤에 뿌옇게 보이던 증상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너무 신기해하시며 이제는 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여러분, 눈 피로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작은 신호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눈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눈 건강 함께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